근데 요즘에 유튜브라던가 이제 이런 SNS에서 연예인들 가짜 뉴스가 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순간 이거 진짠가? 하고서 검색을 해보게 되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채널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명이 10개 이상의 채널을 만들어서 양산형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선우용료님의 순풍 선우용료 유튜브 채널을 즐겨보고 있거든요. 변호사님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되게 즐겨보는 채널인데 어제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선우용료님이 사망했다는 영상을 본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런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급하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도 좀 건강히 방송 활동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라던가 이제 이런 SNS에서 연예인들 가짜 뉴스가 좀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평소에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 보다가 가끔 이런 황당한 뉴스들이 뜨는 걸 봤는데요. 신혜라 씨, 김연아, 이순재, 이덕화, 태진아, 백일섭 씨 같은 분들이 사진에 사망이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저도 순간 이거 진짠가? 하고서 검색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확인해보면 다들 당연히 건강하게 활동 중이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짜 뉴스를 올려서 영상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분들이 분석해보니까 AI 툴을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만드는 데에는 한 1분? 이렇게도 안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가짜 뉴스로 또 피해를 본 연예인들도 있나요? 최근에 태진아 씨가 자신의 사망설로 인해서 해외 공연 2개가 취소되는 피해를 입으셨대요. 뉴스 보니까 태진아 씨가 정말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자다가도 몇 번씩 깬다라고 하시면서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리,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리, 자다가 죽었다는 소리까지 이제 도대체 몇 번이나 자기를 죽여놓는 거냐라고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또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이 SNS에 저 살아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남기기도 하셨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비슷한 가짜뉴스 채널들이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채널이 한 곳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 명이 10개 이상의 채널을 만들어서 양산형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가짜뉴스는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첫 번째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가짜 사망 뉴스는 명백히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연예인들의 명예와 그리고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욕죄인데요. 형법 제311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에서 이뤄졌다면 더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가짜 뉴스처럼 허위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꽤 강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형사처벌 말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가 있나요? 예, 물론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태진아 씨 사례처럼 해외 공연이 취소되거나 광고 계약이 파기되는 등 구체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추가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인격권이 없는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는 실제 손해액보다 몇 배 높은 배상금을 물게 하는 제도인데 가해자들에게 강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연예인들이 직접 신고를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사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익명성의 문제인데요. 이런 채널들이 대부분 가명을 쓰고 해외 서버를 이용하다 보니까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희망적인 소식도 있는데요. 최근에 사이버 레카 탈덕 수용소 사건에서 한 변호사님이 미국 구글 본사의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걸 이용해서 국내 최초로 유튜버 신원을 파악해내셨거든요. 다만 시간과 비용은 들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이런 가짜뉴스를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로 즉시 신고를 하세요.
유튜브의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건데요. 연예인 사망 소식을 접했을 때는 반드시 공신력 있는 언론사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해당 연예인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인데요. 특히 고령자 분들은 이런 가짜뉴스에 더 쉽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런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알려주십시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이런 가짜뉴스를 보면서 누가 이런 걸 믿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속고 계시더라고요. 연예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가족이 있고 걱정하는 팬들도 있죠. 이런 가짜 사망 뉴스 때문에 실제로 태진아 씨처럼 공연이 취소돼서 피해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법적으로도 점점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는 꼭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댓글로 궁금한 법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